78세 박영수 씨가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78세였지만 몸 상태는 90세 수준이었고 혈관 나이는 92세로 나왔습니다. 같은 날 82세의 김순례 할머니가 내원하셨습니다. 나이는 14 더 많았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걸음걸이는 활기찼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관 나이는 65세, 전체 몸 상태도 60대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딱 5가지만 지켜요. 그게 다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30년 동안 7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 90세, 심지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에서도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보이면 90세까지 살 확률이 74%, 5가지 전부가 보이면 100세까지 살 확률이 89%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 5가지 신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실제 나이보다 20살 이상 더 늙은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수 씨처럼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이 신호들이 보이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리를 곧게 펴고 손주 결혼식장에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5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처럼 몸의 나이는 단순히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의 건강과 내일의 운명을 가르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힘과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뚜껑 테스트, 악력입니다. 저는 지금도 10년 전 만났던 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당시 73세였던 그 할머니는 정기검진 때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혈당도 정상범위였고 다른 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분명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악력과 건강의 관계를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관들과 학술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력이 단순히 손의 힘을 넘어 심장, 폐, 근육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악력이 5kg 떨어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6%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즉, 손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몸 전체의 힘이 함께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80세 김철우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어르신의 악력은 18kg이었습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병뚜껑 한 번만 따보세요. 그리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잠깐만 버텨보세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셨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악력은 24kg으로 6kg이나 늘어 있었고 혈압도 안정되어 복용하던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계단도 천천히가 아니라 힘있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력이 강해지면 손의 힘뿐 아니라 심장과 폐가 활기를 되찾고 전신 근육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어보세요. 수건을 힘있게 짜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몸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손의 힘이 몸의 기반을 보여준다면 다음은 넘어지지 않는 힘, 균형의 신호입니다. 악력이 몸의 전체적인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신호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넘어지지 않는 힘, 즉 균형 감각입니다. 손의 힘이 약해지면 물건을 들기 어렵고 일상 속 자잘한 불편을 겪게 되지만 균형 감각이 약해지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한 번의 낙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악력에서 균형으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뇌와 척추, 다리 근육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낙상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부상, 머리 외상 등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고의 전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서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서서 바지 입기 테스트입니다. 벽에 기대지 않고 한 발로 서서 바지를 입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뇌와 다리 근육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능하는지 그대로 드러나지요. 부산에 사는 77세 박영숙 할머니도 이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다고 하셨고 한 발로 서보라고 했더니 채 5초도 버티지 못하시고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안에서 휘청거리는 자신이 무섭다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에 몇 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자신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고 균형 테스트에서는 무려 25초를 버텨내셨습니다.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시장도 혼자 다녀요. 집 안에서도 더 이상 넘어질까 걱정하지 않아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단지 넘어지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체 근력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고 걸음이 탄탄해지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 수치까지 안정됩니다. 악력이 몸의 기초 체력을 깨우는 신호였다면 균형은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신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걷는 속도, 즉 심장과 폐의 여력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다음 타스크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균형 감각이 몸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면 이제는 몸의 활력, 즉 걷는 속도로 그 흐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걷는 속도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심장과 폐, 근육이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특히 느려진 걸음걸이는 우리 몸속 장기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과거 응급실에서 일할 때 심장마비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최근에 걸음이 느려지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숨도 차고
오래 못 걷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것을요. 이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무리하지 않고 뛰지 않고 걸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그리고 10m를 12초 안에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기준보다 느리다면 지금 심폐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7세 이경순 할머니도 이 테스트에서 많은 것을 느끼신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할머니는 요즘 시장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속도를 재어보니 10m를 무려 18초나 걸리셨고, 이는 초속 0.55m로 매우 느린 수치였습니다. 폐활량도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40%나 낮았습니다. 심장은 힘을 제대로 내지 못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한 바퀴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전하시겠다고 하셨고,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공원 한 바퀴 도는데 20분이 걸렸지만 한 달 후에는 12분으로 줄었고 4개월 뒤에는 12분 만에 완주하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는 택시가 아니라 직접 걸어서 오셨고 걷기 속도도 초속 1m로 회복되었습니다. 혈당과 혈압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폐활량은 80%까지 상승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장도 혼자 갑니다. 친구들보다 오히려 제가 빠르대요. 이처럼 걷는 속도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심장, 폐, 전신 혈관의 협동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느리게 걷는다는 것은 그 협동이 깨졌다는 뜻이고, 빠르게 걷는다는 것은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악력, 균형 감각, 걷는 속도라는 세 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중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바로 몸의 유연성, 즉 혈관 건강과 직결된 허리 숙이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 신호 악력, 균형 감각, 걷는 속도는 몸의 힘과 안정성, 활력을 확인하는 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에 힘이 세고 잘 걷고 넘어지지 않더라도 몸속 혈관이 굳어 있다면 진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연성, 특히 허리를 얼마나 부드럽게 숙일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신호는 발톱을 무리 없이 깎을 수 있는지, 즉 허리 숙이기 테스트입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몸이 잘 굽혀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유연한 사람일수록 혈관도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동맥경화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몸이 굳은 사람은 혈관이 딱딱할 확률이 높았고 그 상관계수가 무려 0.87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허리를 숙이기 힘든 몸은 혈관도 굳어져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최만석 어르신은 그런 경고를 몸소 느끼셨던 분입니다. 작년 여름 병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그는 계단만 오르면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를 해보니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상체를 숙였을 때 손끝이 발끝에서 무려 30c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관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는 90세, 동맥경화도 심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보며 다리를 펴고 앉아 상체 숙이기를 반복하셨고 처음에는 너무 뻣뻣해서 숨이 찰 정도였지만 일주일 뒤엔 5cm 가까워졌고 한 달 뒤엔
15cm까지 줄었습니다. 6개월 후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서 스스로 발끝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발톱도 혼자 깎고 계단도 편하게 오릅니다. 실제로 혈관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혈관 나이는 75세로 무려 15년이나 젊어졌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유연성은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탄력성과 혈액순환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이 늘어나면 그 안에 혈관도 같이 늘어나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동맥경화도 완화됩니다. 반면 몸이 굳어 있으면 혈관도 함께 굳고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쉬워집니다. 이제 4가지 신호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5번째 신호는 그 어떤 지표보다도 강력하며 심지어 모든 변화를 이끄는 마음의 나이, 즉 나는 몇 살이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타스크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연성까지 4가지 신호는 모두 몸이 보내는 물리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가장 깊이 느낀 것은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은 생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지표, 바로 마음의 나이입니다. 서울 연수구에 사는 88세 최선옥 할머니는 제가 이 신호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만든 분입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 걸어오신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나이는 88세지만 제 마음은 아직 65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유쾌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병뚜껑을 따고 서서 바지 입기 연습을 하시고 공원에서 빠르게 걷고 TV를 보면서 스트레칭도 빼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감탄하며 5가지 테스트를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악력, 균형, 보행 속도, 유연성, 모두 합격.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18년이나 젊은 70세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니 할머니는 거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선호가, 넌 아직 젊어. 손주 결혼식에도 가야 하고 증손주 얼굴도 봐야지. 그렇게 말하면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뇌과학에서 말하는 자기암시 효과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런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젊다고 믿는 사람은 조기 사망률이 41%나 낮았습니다. 또 2019년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마음의 나이가 텔로미어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몇 번이나 분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시계인데 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텔로미어가 더 길어 노화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젊다고 믿으면 몸에서 면역력과 회복력에 관련된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세포 수준에서 건강해진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몸을 만들고 마음의 나이가 진짜 몸의 나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가 80이라 해도 오늘부터 마음속에선 나는 아직 70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행동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악력과 균형, 보행 속도, 유연성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신호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 신호들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몇 개나 해당될까?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말씀드린 신호들을 일상 속 실천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먼저 5위 악력. 손의 힘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힘이 아니라 심장, 폐, 근육 전체의 협동력입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앞에서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처음엔 안 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반복하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또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1분만 버텨보세요. 점점 무게를 늘려가면 손과 팔의 근육은 물론 전신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사위 균형 감각은 뇌 건강과 넘어짐 예방에 직접 연결되는 지표입니다. 서서 바지 입기,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3,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걷는 자세도 안정되고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3위 걷는 속도는 심장과 폐의 여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집 앞 공원을 걸어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표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깜빡일 때 당황하지 않고 건널 수 있을 만큼의 속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 습관은 혈당, 혈압, 폐활량까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2위 유연성, 특히 허리 숙이기는 혈관의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을 하루 한 번, 10초만 해보세요. 저녁엔 TV를 보며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혈관도 함께 유연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위 마음의 나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난 아직 젊어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10살 어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 1년, 5년, 10년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철우 어르신, 박영숙 할머니, 이경순 할머니, 최만석 어르신, 최선옥 할머니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매일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스크에서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심과 함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디까지 해당될까? 이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앞선 타석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신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단순한 건강 정보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걷는 하나의 여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7만 명이 넘는 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일찍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사이에는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철우 어르신은 병뚜껑 하나로 시작해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하루 5초 서서 바지 입기 훈련으로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이경순 할머니는 매일 공원 한 바퀴로 다시 친구들보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최만석 어르신은 스트레칭만으로 심장 통증을 줄였고, 최선옥 할머니는 난 아직 젊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운동기구나 약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버티고, 호흡을 조절하고,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격려했던 것. 그것이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저는 의사로서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75세, 80세, 심지어 88세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주세요. 냉장고 문을 열고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세요.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고 말해보세요.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뒤엔 몸이 기억할 것이고 3개월 뒤엔
거울 속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80 넘은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웃으며 사시는 것, 손주 결혼식 날 지팡이 없이 허리 곧게 펴고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매일 젊게 사세요. 감사합니다.